안녕하세요. 울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곽경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먼지, 아니면은 애완동물의 털,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꽃가루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런 알레르기는 어떤 증상일까요? 알레르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몸을 침범하는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체제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면역계가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나 우리 몸을 침범하는 병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병원체로 생각해서 과민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했는데 그 기구가 도둑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동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레르기 증상은 대개는 가려움증이죠. 갑자기 그 특정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먹고 난 뒤에 막 가려움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나고 아주 심해지면은 눈이 붓는 수도 있습니다. 눈이나 입술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나 입술은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종이 생겨서 입술이 붓는다거나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을 못 뜨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심해지면은 기도가 이제 막 눌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점막이 다 붓기 때문에 소화기관도 부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도나 위가 부으면 토할 수 있고 또 장 쪽에 부어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알레르기 증상과 식중독 증상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식중독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증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그 물질을 해롭다고 착각해서 먹고 난 뒤에 온몸이 가려우면서 역시 소화기관이 부으면 토하거나 설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장염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사실은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병원을 찾아야 되고 그냥 집에 있는 알레르기 약을 먹이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 게 이 영상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처방받은 알레르기 약을 소아한테 그대로 먹이면 일단은 소아가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을 수 있고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갈 때까지 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려운 부분에 얼음찜질을 해주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부어서 빨갛게 붓고 가렵게 되면 그 부분을 긁으면 더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면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 대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드리고 주사를 드리고 퇴원할 건데 보통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알레르기 증상은 한 2, 3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한 며칠 정도는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피해야 해요.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씻거나 목욕탕 같은데 온탕에 들어가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그런 아주 가공식품이라든지 아주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한 며칠 정도는 그런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2, 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에 진료를 보고 난 뒤에 2, 3일이 지나도 알레르기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인근의 소아과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과 가기 힘들고 하니까 내과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내과 의사분도 잘 그런 증상을 잘 아시는 분들이긴 하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아는 어른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아에게는 이제 그런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더 낫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 수유를 한 경우에 분유를 먹은 아이들보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논문에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때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알레르기가 덜 생긴다. 특히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빈도가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만 1살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면 알레르기의 발생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혹시 지금 신생아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6개월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소아가 알레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시는 거는 알레르기 증상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 피부가 가렵고 한 증상은 지금 당장 응급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응급실을 찾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혈관신경성 부종이라는 단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데 입술이라든지 눈이 붓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입술과 눈이 부으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기도가 부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단순히 피부가 좀 붓고 가려운 것은 조금 지켜보고 몇 시간 후에 여건이 되었을 때 방문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입술이나 눈이 붓는다면, 그래서 눈이 부어서 눈을 뜨기 힘들고 입술이 부어가지고 마치 입술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입술이 이렇게 땡땡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호흡곤란 혹은 혈압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